광수 씨가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두 분이 대화를 해보려고 이렇게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가치관이 맞는지 이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형제가 없으면서 형제 얘기 왜 했냐고 광수 씨한테 딩요치가 물어보니까 광수 씨가 종교가 뭐예요? 이렇게 바로 물어보잖아요. 광수 씨가 종교가 뭐냐고 왜 물어보는 거냐면 본인이 제사를 지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여자가 싫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여자가 싫어서 종교가 뭐냐고 물어본 거야 사실. 요즘에는 종교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지 불교 같은 건 종교라고 안 불러요. 왜냐면 불교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고 이 불교를 한번 가려면은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막 절에 가려면은 막 이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충성도가 떨어져요 보통. 그리고 노인네들만 믿잖아. 뭐 그렇게 미쳐가지고 매주 일주일에 막 3일 이상 가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어디 절에 나는 일주일에 3일 이상 간다. 철야 법당을 간다. 뭐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요새. 근데 우리가 종종 보면 교회는 무조건 매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11조까지 교회에 갖다 주고 남편 돈을 11조로 갖다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종종 보면 교회에 무조건 매주 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다가 11조까지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면은 요새는 무조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안 다니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믿고 걸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 일반인들이 그런 거를 이제 싫어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 다니는지 어느 정도의 신앙심과 이런 광신도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거지. 이게 종교도 정치처럼 병이라서 그 병세가 심하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이 주말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식들 뭐 밥 제대로 안 차려주고 교회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러면 이게 그 교회 안 다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고 또 거기다가 전도를 해버리잖아.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해버린다고 가족한테. 그리고 그걸 자식한테까지. 이 자식이 어느 정도 개념이 안 박혔는데 개념이 안 박힌 상태에서 내가 자식을 모태신앙으로다가 교회를 데리고 가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어떤 그런 가치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종교를 애한테 이렇게 심어주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광수 씨가 진짜로 제사를 그 정도로 지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광신도력을 가지고 있는지 꼰대처럼 이렇게 테스트 차원에서 꼰대 같은 소리를 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그런 거야. 광신도력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뭐 특히 요즘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교회를 특히 더 안 다녀요. 남자들은 교회를 특히 더 안 다닌다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남자들이 교회 가는 이유가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교회에 가면 여자가 많으니까 여자를 만나러 가고 또 여름 성경학교 가려고 여자애들이랑 여름 성경학교 가서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짜짜짜 이거 하려고 교회에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10명 중에 하나님 믿는 애는 한두 명 정도 됐고 거의 대부분은 콩고물에 관심이 있는 거야. 여자 만나러 가는 거. 그리고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노래 부르려고 여자 만나러 가는 거야 교회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네이버 카페, 카카오 오픈 채팅, 소모임 어플 뭐 이런 게 교회 대신에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굳이 교회까지 가면서 거짓 믿음을 보여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믿는 척 쇼를 하면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 그 일장 설교를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보다 그 재미없는 걸 들으면서 그 달란트 잔치에 가가지고 그걸 달란트 모아서 떡볶이 먹고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교회 가는 메리트가 너무 떨어졌다는 말이지. 요새는 맛있는 거 먹으러 교회 가지도 않아요. 교회 맛이 없어. 교회 앞에 있는 뼈해장국집 그런 데가 더 맛있다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광수 씨가 제가 보기에는 이 호나우진유를 떼어내기 위해서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테스트를 한 것 같은 느낌. 이 사람의 광신도력을 테스트한 것 같은 느낌이 매우 크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심리에 능통한 것 같기도 해요. 이 광수 씨가. 왜냐하면 옥순이랑은 이런 불편한 얘기 이상한 얘기를 일부러 안 해. 종교 있냐고 일부러 안 물어봐. 그냥 웃겨주려고만 하지. 왜 그러냐면 옥순 씨는 교회에 다니든 힌두교를 믿든 무조건 따라갈 마음이야.
근데 이 호나우진유는 교회에 다니면 떼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부러 불편한 질문을 하는 거야. 종교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옥수는 교회에 다니든 힌두교를 다니든 그건 관심이 없다라는 거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자, 관심 있는 여자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어도 옥수는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불편한 얘기 일부러 안 한다고. 좀 아무튼 그 호나우진유가 좀 그런 면이 있을까봐 광수 씨가 제가 보기에는 좀 테스트를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 것 같다. 광수 씨의 제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균형과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광수 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딩요, 가구, 이제 광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광수 씨가 방에 들어가서 옷을 막 상탈을 하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상철 씨가 물어보잖아요. 딩요 씨랑 얘기가 잘 됐냐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광수 씨가 상철 씨한테 딱 그래요. 저는 불교에 가까운 무교지만 제사를 지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대부분 제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광수 씨가 이 여자가 광신도다, 이 호나우딩요는 광신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미 사람이 광신도일 수가 있겠느냐. 이 브라질의 축구 선수 남미의 호나우딩요가 광신도다라고 지금 이미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설거지 대화에서 광신도 검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수 씨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제사가 포인트가 아니라고 봐요. 이 딩요 씨가 종교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다. 제사라는 거는. 왜냐면 광수 씨 같은 분은 주변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종교가 없는데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많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광신도 짓을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국가 자체가 유교 국가니까. 이 제사라는 게 어떠냐면 이 집에서 부모가 할 짓거리가 없으니까 1년에 한두 번 그 미개한 의식인지 모르고 제사를 지내는 거야. 조선시대, 일제시대,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때 지냈던 거를 1년에 한두 번 지내버리는 거야.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요즘은 이제 제사라는 것도 할 짓이 없으니까 해마다 집에서 고추 말리고 김치를 담궈서 보쌈을 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고추 말리고 김치 담궈서 김치 속에다가 보쌈을 싸먹는 거랑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랑 비슷한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일거리를 굳이 만들어내는 거야. 할 짓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좀 구역질이 나기는 하는데 명절 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게. 가족이 다 같이 모일 건덕지를 만들고 오순도순 모여서 너는 결혼 언제 하냐, 대학은 갔냐, 너 뭐 애기는 언제 낳을 거냐, 뭐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고 꼰대짓거리를 하는데 이게 너무 뿔뿔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야 이거 할 짓도 없고 정년퇴직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애 새끼들 모을 건수를 잡아볼까? 이러다가 야 78세 내 밑으로 다 집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멀리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애들을 내가 집합시킬 건덕지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명절이나 1년에 한두 번 제사를 건덕지로 야 지금 제사 지내야지. 78세 내 밑으로 다 집합. 환갑은 아직 실버타운 경로당 게이트볼 가입 안 되니까 내 앞으로 다 집합. 서서 얘기 들어라. 환갑 안 된 새끼들 다 서서 내 얘기 들어라. 이런 분위기로 내 밑으로 다 집합을 시키고 그 긴 시간 동안 부침개 부치기 노역시키고 잡채 만들라고 하고 지들은 테레비 보면서 맨 밑에 있는 애들 잡돌이 하면서 너는 대학은 어디 갔냐? 돈은 얼마 버냐? 그 회사는 정년이 보장된다니? 집은 샀니? 우리 동네에 집 사라. 이 동네 GTX 들어오면 최소 2배는 오른다. 너네 아파트는 얼마니? 애기는 언제 낳는데? 이런 개소리를 하는 낙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광수 씨도 그걸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그 가족의 문화로 잡혀져 버렸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다고. 이 제사라는 게 진짜 그렇게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광수 씨의 집안의 위계 질서가 굉장히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위계 질서를 거스르면서 살 수 없는 사람인 거고 광수 씨는 내가 아무리 여자를 사랑하더라도 꼰대들이 저 여자의 얼굴을 봐라. 재물복이 없는 관상이다. 내가 너네 둘 사주팔자를 봤는데 광수 너는 불이고 정숙이 쟤는 물이라더라. 그래서 결혼하면 이혼수가 있댄다 하면서 이게 어른들이 방해를 해버리잖아? 그럼 이 사람도 이런 미친 소리를 거역하기 힘들어 보이고 주체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광수 씨의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딩요 씨는 확실히 표정 연습을 좀 하셔야 돼.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고 외모를 떠나서 이 못생긴 얼굴이 아닌데 표정 때문에 못나 보이는 게 좀 있어요. 딩요 씨는. 그래서 입이 좀 이렇게 삐쭉 튀어나오고 이상하게 웃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웃는 것 때문에 매력이 너무 반감되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좀 표정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수 씨랑 우리 딩요 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여러분들이 또 옥순 씨를 또 굉장히 좋아하시네. 근데 옥순 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눈도 그렇게 떠. 옆으로 이렇게 좀 그 뭐지? 옆트임? 뒷트임, 앞트임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위아래로 커. 눈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옥순 씨 얘기를 좀 해보고 그러면은 또 영호 씨 얘기도 해보고 뭐 그러자고요. 옥순 씨 얘기. 이 옥순 씨가 눈물을 흘렸죠. 눈물 2번을 울었는데 영철 씨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철 씨랑 밖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막 이런 뭐 뜨거운 연애보다는 안정적으로 만나서 같이 미래를 그리는 만남을 꿈꿔왔는데 여기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다른 이성은 보이지 않고 서로만 보이는 딱 둘이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만 보이는 이런 연애를 원했는데 그런 이성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철 씨가 또 물어보죠. 세종시에 살면서 연애에 있어서 그런 불편함이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종 살면서 남자 만날 기회가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또 감정에 이렇게 북받쳐서 울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뒤에 사전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 소개팅 기회가 별로 없네요 이러면서 PD님이 물어보니까 그 옥순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이성과 어울릴 기회가 전혀 없고 부모님 친구들이 소개를 해주기도 하지만 내가 남자 만날 기회가 없었다. 이 일도 혼자 하면서 거기서 또래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고 그렇다 보니까 소개팅에서 만나는 소개팅 상대자가 남자로 끝이다. 그러면서 들어와서 방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 젖은 성경을 읽는다는 거지. 스마트폰에 눈물 젖은 성경을 읽으면서 조용히 에어팟을 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야, 이 미개한 새끼들아 그냥 나는 여기서 성경책이나 읽다가 집에 갈란다 요런 의지를 보였어. 그런 의지를 제가 엿봤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포인트가 남자 만날 기회가 없다 이거잖아요. 남자 만날 기회가 없다. 옥순 남자 만날 기회가 없다. 문장의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 이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자를 6명이나 붙여주고 의사 고추자랑 정력자랑 뭐 키도 크고 토마스 기차에 자상한 남자 무슨 뭐 증권가 트레이더 의사 둘 뭐 다 붙여줬다는 거지. 그렇게 5박 6일 동안 서로를 알아봐라 그렇게 했는데도 내 눈에 내 성에 내 마음에 차는 남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업이 의사인 사람도 있고 키가 엄청 크고 자상하고 피부가 뽀얀 남자도 있고 웃긴 남자도 있고 고추자랑 정력자랑 김구라 김종국도 있고 레이디 가가 샘 스미스도 있고 모든 종류의 남자를 다 가지고 와도 옥순 씨는 남자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건 남자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야. 이건 남자 6명 있어도 이건 남자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야. 왜냐? 여기 있는 6명의 남자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이지. 여기 있는 6명의 남자는 성에 안 차고 남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내 성에 안 차기 때문에 이건 남자를 만날 기회 중에 1회 카운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남자 만난 경험이 아니에요. 제가 소개팅을 받은 경험이 아니고 내가 남자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야. 왜? 얘네 6명은 남자가 아니니까. 그거 있잖아요. 일주일간 한 달간 사귄 거는 사귄 걸로 안 치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있죠? 일주일 사귄 것도 사귄 거라고 해야 되나요? 한 달 사귄 것도 사귄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일주일 한 달 사귄 거는 사귄 걸로 안 치는 거. 그거랑 똑같은 심리입니다. 얘들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남자 만난 경험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카운트하려면 백마탄 왕자님이나 재벌 회장님이나 나랑 레벨이 맞는 남자 이런 남자랑 연애에 도전을 한 게 아니다. 결혼에 도전을 한 게 아니다. 그러면 남자를 만날 기회나 이 남자를 만날 기회로 카운트하지 않는 분이에요. 옥수님은 그런 거야. 남자 만날 기회가 솔직히 없었겠어요? 아니 그래 그냥 남자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걸로 하자 이거야. 남자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옥순 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엄청나게 세종시에서 큰 공장을 하고 있고 연세대를 졸업하고 종로학원에서 선생까지 한 영어 만점에 얼굴도 예쁘고 피부도 좋고 머리도 좋은 김태희 이한인데 내가 바로 세종시의 부호 지주 대감집의 따님이고 진골이고 성골이고 브라만이고 크샤트리아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6명의 평민 머저리 천민 바이샤 수드르 같은 그런 애들이랑 어울릴 수 있겠냐. 더럽고 냄새난다.
어떻게 이런 애들이 사람 새끼냐? 내 눈에는 이런 애들이 사람 새끼로 보이지 않는다.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 피지배계급 노예 새끼들인데 어떻게 이런 애들이랑 연애를 하라니? 얼마나 무례한가? 아이고 내 인생아. 아이고 내 팔자야. 그냥 성경책이나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려야겠다 이거야. 성경책이나 읽으면서 그냥 에어팟을 끼고 이 새끼들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다 이거야. 나는 들을 생각이 없어. 이 새끼들이랑 같이 밥 먹는 것도 역겨워. 이 새끼들이랑 말 섞는 것도 역겨워. 토 나와. 구역질 나와. 이거야. 잘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논리로 종로학원에서 선생님 할 때 남자친구를 사귀고 결혼할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저 정도로 외모가 예쁘고 애교가 있으면 남자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을 텐데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사제 왕족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옥순씨가 브라만 크샤트리아 사제 왕족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종로학원 강사 수준은 사람 새끼로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런 애들이 어떻게 같이 밥 먹자고 하면 옥순씨 저랑 같이 식사 한 끼 가능할까요? 이러면 바로 슬픔이 바로 그냥 감정이 바로 북받쳐 올라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분노에 치밀고 감정이 상하고 남자를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바로 그냥 종로학원 YBM 화장실에 가가지고 꺽꺽대면서 우는 거야. 변기에 앉아서 핸드폰 보다가 성경책 틀어놓고 그냥 하나님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바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인생아, 아이고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한 거니 하면서 형광펜으로 그냥 성경책에다가 형광펜으로 펜을 긋고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달래지 않겠어요? 바로 그랬다는 거지. 종로학원에서 남자 선생이 접근을 했을 때 아이고 내 인생아,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면 알랄랄랄랄라 이거 했을 거야. 바로 방언 터뜨렸다고.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방언을 터뜨렸단 말이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남자 만날 기회가 없었어. 옥순씨는 제가 보기엔 남자 만날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종시에도 똑같이 남자 만날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무조건 있었단 말이지. 흑염소 배송하는 아저씨들, 흑염소 일하는 남직원, 쿠팡맨, 택배 배송 아저씨, 소개팅, 그리고 쉬는 날에도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도시에 나가기도 하고 친구도 가끔 만나고 친구한테 소개팅도 받고 이러면서 남자 만날 기회가 분명히 꽤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이 미녀는 시골에 있어도 다 찾아와. 남자들이 어떻게 냄새 맡고 찾아와. 근데 흑염소 배송하는 아저씨들, 흑염소 회사에서 일하는 남직원이 이 사람한테, 이 사제 왕조 크샤트리아한테 사람 새끼로 보이겠냐는 거야. 그냥 노예, 피지배계급, 피정복민으로 보이는데, 불가촉 천민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내 성에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잘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잘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뭐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옥수씨가 너무 잘나서 그래. 누군가는 어떤 여자는 공장 남직원이랑도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흑염소 배송기사랑 결혼을 하고 택배 배송, 쿠팡맨이랑 결혼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너무 잘나버리니까 이 지배계급 아니면 사람 새끼로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도 하찮아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그냥 천민이고 사람으로 안 보이고 나보다 토익 점수, 토플 점수가 낮으니까 이 새끼가 대가리가 나빠 보이고 나보다 학벌이 안 좋으니까 이 새끼가 멍청해 보이고 남자로 만날 수 있는 그 상대 자체가 굉장히 좁은 거예요. 사람 자체가 없는 거야. 누구나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자는 자기보다 나은 남자를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잘나버리면 이런 대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옥순씨가 자기보다 잘난 남자를 만나려면 최소 수백억 이상의 자산가나 이런 상장사의 오너 정도, 스타트업 그 대표 정도는 돼야 되고 와야 되고 거기에 이렇게 잘생기고 키 크고 존경하고 배울 만한 점이 있고 나보다 학벌이 좋고 그런 남자가 와야 되는데 당연히 아무리 결혼정보회사의 사돈네 팔촌까지 소개팅을 하더라도 평생의 남자가 그런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지. 근데 또 이분의 그런 니즈를 만족시킬 만한 남자가 또 있잖아요. 그런 상장사의 오너 막 이런 남자들은 또 이런 조건의 여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돈도 많고 능력도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여자는 또 기가 셀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그 얼마나 장인어른이 꼰대겠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옥순씨의 환경이 남자를 만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비극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옥순씨는 누구랑 잘 되더라도 이 만남이 순탄하고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오히려 영숙씨 같은 여성이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진심으로 남자를 만나기 위해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숙씨 자신의 반쪽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애타게 자신의 반쪽을 찾고 있는 사람이 영숙씨는. 그래서 영숙씨 같은 분은 정말 본인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고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단점이 있어서 남자가 본인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딩요씨처럼 본인의 종교를 그렇게 밀어붙이고 난 제사 못 지낸다 이런 소리 안 할 것 같고요. 제사? I'm 실례해요. I'm 제사 가능해요. 이럴 것 같은데 그 영숙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점이든 이 본인이 남자한테 다 맞춰줄 것 같은
그런 자세예요, 영숙 씨는. 예,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영숙 씨 표정이 조금 좀 당차 보여. 급해 보이고 당차 보여. 몇 살이죠, 영숙 씨? 옥순이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번 17기 남출들 중에는 그닥 옥순과 맞을 만한 남자가 없어 보임. 예, 사람 새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남출들 중에는 옥수님이랑 만날 수 있는 남자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서 잘 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될 거야. 결론적으로 이 사람 성에 안 찰 거기 때문에 자기가 또 최선을 다해서 또 학벌을 쌓고 스펙을 쌓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그림을 안 했네. 자기가 또 학벌을 쌓고 스펙을 쌓았기 때문에 이 옥순 씨가 얼마나 또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YBM 영어 선생이고 이렇게 능력이 좋고 돈이 많고 이렇게 예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저런 어떻게 6명에 덜 떨어진 그런 놈들을 사람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흑염소 홍보, 변기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분명히 이 옥순 씨가 YBM 학원에서 남자가 밥 먹자고 하면은 바로 그냥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YBM 학원 그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꺼이꺼이 하면서 울면서 방언을 터트리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성경책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쳤을 거라는 거지. 영숙 씨 한번 얘기 먼저 해볼게요. 이 영숙 씨가 광수를 불러내서 친한 남자 출연자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 씨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나가가지고 대화하자더니 상담을 할 만한 사람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광수 씨도 지금 3일째에 한 명이라도 여자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사람인데 아니 그런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하니 그게 답이 나옵니까? 쉽게 말해 이영자한테 가서 다이어트 상담을 하는 거야. 풍자한테 가서 다이어트 상담을 하는 거고 홍윤아한테 가서 다이어트 상담을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김준현한테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다니까? 그거야. 웃기지. 그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숙 씨가 솔직히 그 첫날부터 영수님이 자기 옆에 계속 붙어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영수님에 대한 감정을 어필을 하니까 그에 대한 솔루션으로 광수 씨가 준 게 첫 번째로 호감이 가는 분한테 가서 얘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야. 광수를 불러 솔루션 광수 1. 호감이 가는 분한테 가서 얘기를 해봐라. 이게 솔루션 1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벌써 3일째인데 만약에 지금도 표현을 안 하면 영수 본인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서 적극적으로 해봐라. 그러니까 영수 씨가 모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대화의 내용이 거의 영구와 땡칠이야. 그냥 연애 고작끼리 도찐 개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더라고 둘이서. 광수랑 영숙이랑 둘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해.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솔루션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광수 씨가 또 솔루션을 주죠. 사과 먹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이대라. 사과 먹었어요? 얘기하면서 그 사과가 내 거다 라고 하면서 들이대라. 이게 광수의 솔루션이야. 그러니까 영숙 씨가 바로 입력값을 바로 넣으니까 이게 확실히 고학력자라 그런가 바로 아웃풋이 나와버려. 바로 공대 스타일 이과 스타일로 바로 함수야. 입력값 넣으니까 바로 아웃풋이 나와버리는 거지. 영수한테 가서 바로 들이대는 거야. 바로 들이대. 야 진짜 이거 더맨 더머가 따로 없어. 그냥 영구와 땡칠이고 더맨 더머야. 그래서 이걸 들이대라. 결국에는 이게 호감이 가는 분한테 가서 얘기를 해봐라. 이거랑 사과 먹었어요? 하면서 그 사과가 내 거다라고 하면서 들이대라. 이거 정말 최악의 수입니다. 들이대는 건 여성에게 정말 최악의 수입니다. 개 멍청한 방법이야 이거. 여자들이 본능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거기다가 대고 들이대라 그러는 거야. 이 여자가 남자한테 들이대는 행동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고 본인의 여성적 가치를 내리꽂아버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남자한테 걸스 캔도 애니띵을 해버리면 정말 안 좋아요. 야 내가 너 좋아하는데 난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보험이라도 돼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보험이 돼버려. 내가 너 좋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이대버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남자가 다른 여자 다 안 되고 나랑 커플이 됐어. 어떻게 최종 선택해서 커플이 성사가 된다 그래도 이게 의뢰 연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남자에게 휘둘리면서 연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MG 현숙식으로 그 13기에서 그랬잖아요. MG 현숙이 영수한테 들이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걸스캔도 애니띵을 해버리면 휘둘려요. 그 13기에서 그랬잖아요. 계속 들이대고 이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최종 선택해서 커플이 됐잖아. 그랬는데 그 연애가 만족스러웠겠습니까? 절대 만족스럽지 않다고. 솔루션을 리얼 솔루션. 여성은 어떻게 해야 남자를
유혹할 수 있나? 남자와 성사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커플이 성사되냐면 이런 식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말로 들이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쉬운 여자 같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자가 쉬워 보여. 그리고 굉장히 가치가 낮아 보여. 이 여자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이러면서 계속 거리를 재주고 어려워 보여야 그래야 커플이 성사됐을 때 남자에게 만족감이 높고 성취하는 느낌이 있고 나한테 쉬우면 이 남자가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한테 쉬우면 다른 남자한테도 쉬운 거야. 그리고 나한테 어려우면 다른 남자한테도 당연히 어렵겠지? 이 쉬운 여자가 아니고 이 사람과의 커플이 되었을 때 굉장히 어려웠고 가치 있는 여자와 커플이 되었구나 라는 의식이 무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절대 남자한테 여자가 그렇게 막 들이대면서 막 난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더 사랑할 수도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여성도 남자를 이렇게 향기로 끌어들이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향수 좀 한번 뿌리고 가자. 아우 씨 향수 왜 이렇게 독하냐.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 주변에서 계속 맴돌아요. 일부러 남자 주변에서 계속 맴돌아. 남자로부터 이런 감정을 이끌어내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자들은. 그래서 관심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딱 타겟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리슬쩍 있죠. 스리슬쩍 이렇게 은근슬쩍. 그러니까 스리슬젓 아니야. 스리슬젓 아니야. 그러니까 은근슬젓 아니야. 은근슬젓 아니야. 은근슬쩍. 알겠죠? 스리슬젓 아니야. 스리슬쩍. 스리슬쩍. 은근슬쩍. 스리슬쩍. 팔짱을 딱 껴버려. 그러면서 훅 들어가. 아니면 이 손을 잡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딱 이렇게 감으면서 여기다가 문대버려. 그냥 여기 대흉근에다가 문대버려. 그 남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남자가 있으면 은근슬쩍 이렇게 대흉근에다가 이렇게 문질러버려. 팔을 이렇게 은근슬쩍 스리슬쩍 문질러버려. 스리슬젓 아니에요. 이렇게 문질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솔루션이라는 거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다들 알고 있죠? 다들 저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훅 들어가야 돼. 훅 들어가야 된다고. 손을 잡으면 안 되잖아. 손을 잡으면 이게 내가 노골적으로 이 남자를 좋아한다, 사귀자, 사랑한다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두 손으로 잡아. 여자들은 이렇게 남자의 팔을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 요렇게 하라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남자 팔을 이렇게 잡으면 뭔가 여자도 뭔가 건방져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그냥 저스트 프렌드인 척하면서 이렇게 걸어가. 이러면서 걸어가란 말이야. 아시겠죠? 이거 아니면 이거야. 무조건 둘 중 하나입니다. 주짓수. 바로 이 주짓수로다가 팔을 초크를 걸어버리라는 거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거 해야 돼요. 관심 있는 남자한테 그러라고. 관심 있는 남자한테.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의도를 파악하고 이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버려.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팔을 잡거나 스리슬쩍 하는 순간 이 남자들은 이 감정이 팍! 스파크가 튀어오르고 불이 딱 붙으면서 상대의 여자가 싫은 게 아니라면 바로 상상을 해버려요. 이 여자와의 연애와 결혼과 데이트, 결혼식장에서 행진하는 모습이 이 팔을 붙들고 스리슬쩍 해보는 그 동시에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바로 가능성이 열려버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여우짓을 하라는 말이에요. 굳이 이거 스리슬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냥 여우짓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든 여우짓을 해라. 이렇게 손을 잡고 이런 거나 하면 안 되고 딱 요렇게 껴. 요렇게. 아시겠죠? 팔을. 이 옥순 씨가 하는 행동을 절반 정도만 따라하면 됩니다. 영숙 씨는 이 너무 공대, 이과 뭐 요런 느낌의 사람이라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옥순 씨가 하는 행동 딱 절반만 하세요. 아빠 이거 있잖아요. 그 말에다가 애교를 장착하고 완전 초고음으로 내. 그런 태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옥순 씨처럼 절대 먼저 다가가면 안 되고 비싼 척하기 위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잘 되더라도 그냥 나랑 운명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쿨하게 보내주는. 걔네 둘이 인연인가 보죠. 이러면서 나랑은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옥순 씨가. 그게 매뉴얼입니다. 옥순 씨는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법을 알고 있고 깎아내리는 행동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영숙 씨는 광수 씨한테 가서 과외를 받으면 안 되고 옥순 씨를 불러서 배웠어야 된다는 거지. 과외를. 왜 그거를 광수한테 가서 물어보냐는 거야. 옥순이한테 물어보지. 아시겠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 차라리 옷깃을 잡으세요. 자연스러운 상황에. 이겁니다. 옷깃을 잡는 순간 바로 그냥 N극과 S극이 만나버려가지고 상상을 해버린다고. 이 여자와의 결혼 데이트, 결혼식장에서 행진하고 이 스드메를 하는 그 장면을 바로 남자는 상상을 해버려. 바로 꿈을 꿔버려.
꿈속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지. 옷깃 인정입니다. 윤경님 아주 훌륭합니다. 많이 해보셨구만. 터치를 꼭 해야겠으면 슬쩍 팔에서 치세요. 아, 좋습니다. 저거를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남자는 바로 알아챕니다. 이걸 해야지. 그걸 어떻게 사과 먹었어요? 얘기하면서 그 사과가 내 거다 하면서 들이대냐. 진짜 그걸 또 말한다고 가가지고 또 바로 하대 졸졸졸. 이 여자 이거 혼자 집에 갈 가능성 매우 높아. 이거 안 된다고. 모쏠이야 모쏠 느낌이. 아, 지금 여기 다 간증 나오죠. 뭐 어깨 스쳤더니 결혼했어요. 맛있는 건 0칼로리.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맛있는 건 0칼로리. 진짜 지금 이런 분이 마라탕에 밥 말아 먹는 사람이야. 마라탕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사람. 맛있는 건 0칼로리 이러면서 이제 마라탕에 밥 말아 먹고 저 꿔바로우랑 중국 당면이랑 해가지고 마라탕에 밥 말아 먹는 닉네임이 맛있는 건 0칼로리야. 아, 땀난다. 너무 웃겨가지고. 아, 미치겠네. 웃겨. 후식으로 탕후루 과일 조지고 바로 그냥 저 캔모아 가가지고 바로 그냥 빙수 그냥 2만원짜리 조져버리고, 캔모아랑 그 뭐야 그 설빙 가가지고 그냥 인절미 이빠이 뿌려가지고 연유 그냥 한 그릇 찍어 넣어가지고 그냥 연유에다가 막 비벼가지고 그냥 빙수 먹고. 맛있으면 0칼로리님 내가 뭐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 원래. 또 다음으로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다음 영철 씨랑 영호랑 묶어서 한번 해보자. 이게 2대1 데이트 나왔잖아. 영철 영호 세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둘이가 전형적으로 모태솔로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래서 영철 씨, 영호 씨 뭐 이렇게 하면서 영철 씨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타고난 키나 외모나 이런 피지컬적인 부분 때문에 여자를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의 키와 외모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자와 밥을 한 번 먹으려면은 어느 정도 노력에 거기다가 수고가 드냐면 기본적으로 소카에서 차를 빌려야 돼.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 오마카세 무조건 예약해야 되고, 거의 여자랑 밥 먹자고 한번 하는데 유비가 제갈량 집에 3번 찾아갔던 그런 삼고초려 이상의 그 여성에게 그 조공과 간절함과 국어를 3종 세트로 하지 않으면 밥도 같이 먹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지. 그 정도로 여자가 궁핍해. 근데 이런 분들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다 여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이런 게 어렵지가 않았을 건데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그래요. 요즘은 남녀 성비가 거의 남자 1.2대 여자 1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120명 있으면은 여자가 100명이야. 남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남녀 그 인구 불균형 시대에, 인스타그램 시대, 이런 시대에 연애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인스타 시대가, 자 지금 영철 영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데 영철과 영호는 덤앤더머가 아닙니다. 맹구랑 영구야. 거의 뭐 용어 쌍박이야. 여기도 이 맹구랑 영구라고. 누가 더 바보인가, 누가 더 바보인가, 누가 더 모자란 새끼인가, 거의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런 남녀 인구 불균형의 시대, 인스타그램 시대, 이 연애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런 인스타 시대가 정말 남성에게 높은 허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인스타에 영철씨와 럽스타그램 하나를 올리는 걸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영철씨랑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올린다고 상상을 해보라고. 이 사람이 저기 김앤장 변호사라도 푸념과 한숨과 절망이 단 한 번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절대 못 올려. 나 혼자 찍은 사진만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좋은 데 가도 나 혼자 찍은 사진밖에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 여성들이 상상하는 럽스타그램의 남자는 이 화투를 쳐도 될 정도의 넓은 등판을 가지고 웃장을 까고 180 이상의 키에 여자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 식스팩을 딱 자랑하면서 자기 자동차 뚜껑을 열리는 그 포르쉐 옆에서 딱 사진을 찍는 거, 여자를 딱 들고 사진 찍는 거, 이런 걸 상상할 텐데 호캉스 가가지고 떡 이러면서 둘이 같이 있는 거, 이런 걸 상상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16기 영수 같은 그런 외모 스펙이 인스타에서는 먹혀요. 인스타에서 먹힌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은 돌싱이라도 여자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외모예요. 그래서 그런 여성의 까다로운 테이스트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남성이기 때문에 이 영철 씨가 여자와의 만남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도 또 눈이 낮지는 않아. 그래서 자기가 여자를 못 만난다고 해서 내가 가능성 있는 여자를 찾아보려는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해. 그런 생각 아예 없어. 눈이 높다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옥순을 픽했고, 그렇다고 옥수님한테 찝적대는 걸 보면 내가 눈을 낮출 바에야 그냥 굶어 뒤지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될 만한 여자한테 들이대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내가 될 만한 여자한테 들이댈 바에야 그냥 굶어 뒤지겠다 이거야. 지금 솔직히 제일 현실성 있어 보이는 분들은 빈집이잖아. 그러니까 딩요나 현숙 씨 같은 분한테 들이대는 게 현실적으로는 여기서 가장 높은 확률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할 바야 그냥 나 혼자 살겠다, 눈을 낮출 바야 그냥 독거 노총각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는 솔로 나오기 전에도 여자에 굉장히 목이 말라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본인의 어떤 외모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철 씨가 주제 파악을 잘 못하고 본인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여성을 쫓다가 여자 만날 기회를 모두 잃었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뭐 사실 자유기는 해요. 내가 좋은 여자 만나보고 내가 예쁜 여자 만나보고 내가 돈 많은 여자 만나보겠다는데, 내가 뭐 무조건 이쁘고 몸매 좋고 날씬한 여자를 만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욕할 필요는 없죠. 그건 자유입니다. 그리고 뭐 이분이 또 독거 노총각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의 운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건 0칼로리님 환영합니다. 자주 들어오세요. 우리 맨날 오세요. 그 다음에 영철 했고 영호씨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씨랑 영철씨랑 여기도 이제 또 공통된 얘기예요. 공통된 얘기. 요새는 여자들이 그 남자의 직업이 의사고 능력이 좋다 그래도 영호씨처럼 이렇게 말주변 머리가 없고 눈치가 없고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남자를 여자들은 질색팔색합니다. 연애 강의를 받으면 이 영호 씨는 어느 정도까지는 교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영호 씨 같은 경우는 영철 씨보다 더 여자와의 의사소통이 더 안 돼요. 거의 모태솔로의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영철 씨보다 그 더 모태솔로의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데, 이분은 여자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지, 영호 씨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모태솔로의 느낌이 나냐면 거의 무인도나 남자들만 있는 그런 섬에서 살던 사람이 나는 솔로, 여기 솔로 나라에 온 것 같은 그런, 기괴할 정도로 여자와의 대화를 하거나 여자를 대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불편해한다는 거죠. 굉장히 불편해. 여자랑 둘이 있으면 여자가 꼭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눈빛을 보내고 그런 뭔가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런 느낌이 있어. 임재범이야, 임재범. 그래서 여자랑 같이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여자랑 같이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떤 스킨십은 이런 상상의 세계,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여자를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맹수를 바라볼 때처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눈빛도 뭐 흔들리고, 여자 앞에만 서면 얼음이 돼버리면서 연애는 책에서 배우지 못했는데 대학에서 연애는 가르쳐주지 않던데, 이러면서 의학 서적에서는 여자랑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식이 없었다 이거지. 수학책에서는, 미분 적분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여자 앞에만 가면 검사님, 경찰, 조사관, 국세청, 세무서 조사관을 만난 것처럼 행동과 눈빛에 그 동공과 그 말이 굳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의 솔루션은 그 수학책, 의사가 되는 의학책 이런 거는 좀 덮어두시고 밖에 나와서 세상 구경도 좀 하고 사람과의 어떤 컨택도 좀 하고 동호회 같은 데도 좀 가보고 여자들이랑 접촉을 늘리고 대화도 좀 해보면서 여자도 남자와 다르지 않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걸 좀 알게 되면 좀 더 나아지고 여자친구도 사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자 한번 해보세요. 순자 괜찮죠? 이번 기수에서 킹카인 영식씨가 순자한테 직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 순자씨는 영식씨를 재미없는 남자 취급을 하면서 내다 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순자씨를 보면 요즘에 확실히 여성들이 만능 엔터테이너적인 남자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피지컬적으로 잘생기고 키 크고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키는 기본이고 요즘은 뭐 잘생기고 자상하고 다정다감하고 돈도 많고 능력 있고 좋은 회사 다니고 나한테 잘해주고 로맨틱하고 센스 있고 또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기고, 어느 때는 로맨틱하면서 어느 때는 카리스마 있고 또 어느 때는 또 남자답기도 하면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러면서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꾸미는 것도 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완벽한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당연히 좋아할 수 있다고 보고 연애를 못하고 시집을 못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연애를 못하고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키 큰 남자를 원하는 거랑 괴를 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나는 키가 작은 남자는 좀 그래요. 키가 180 정도 되는 남자가 좋아. 키가 내가 작기 때문에 나는 키 큰 남자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 키만 멀대같이 커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키도 크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다 갖춘 남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갖춘 남자를 원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이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 부족한 남자를 만날 바에야 고양이 한 마리 데리고 그냥 오피스텔 얻어서 살면서
혼자 살면서 여름에는 양양이나 놀러 가고 겨울에는 캠핑이나 하고 스키장이나 놀러 가면서 소모임 동호회 나가서 즐겁게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자분들이 사는 것 같아요. 순자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지. 그리고 순자 씨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은 이 모든 여성이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그런 탑티어 상위 티어 남자를 향해서 다 같이 달려나가는 좀 그런 그림이 좀 그려져요. 여기서도 벌써 옥순 씨랑 순자 씨가 그러잖아. 6명 중에 2명이 벌써 그런다고.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여요. 완벽한 남자를 원한다라는 거지. 영숙 씨처럼 뭔가 나랑 될 것 같은 남자 뭐 이런 남자를 찾지 않고 완벽한 남자, 영국 왕실에 있을 법한 그런 남자를 원한다는 거죠. 모든 여자가 한 곳을 바라보고 다 같이 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뒤져보자 이러면서 릴레이로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그런 남자들은 모든 여자들이 또 이 원하는 남자잖아. 완벽한 남자. 그러니까 여자가 넘쳐나. 그렇다 보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이런 남자들은 또 결혼을 안 하는 거고 어차피 여자들이 또 무한리필 될 거 아니야. 계속 그런 여자가 계속 나타나. 그리고 영철 씨나 영호 씨 같은 모태솔로들은 또 그런 여성들이 나를 선택해주지 않으니까 국제 결혼 같은 걸 알아본다거나 계속 이렇게 테이크할 때마다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순자 씨가 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다. 순자 씨랑 옥순 씨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